이게 다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또 하면은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해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추론하고 설명을 하고 자기 조절을 할 능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의사국시도 해석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분석, 평가, 추론 여기까지는 적어도 포함이 돼요. 그게 완전히 문제 해결식의 크리티컬 싱킹을 포함하는 그런 문제가 40~50%가 나오고 해석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30~40%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의사의 소양에서 측정을 하는데 그냥 암기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암기형. 그 암기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의사법규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프로블럼 솔빙 쪽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운 대로 질병만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에는 굳이 나누자면은 띵킹하는 스킬도 있지만 코어 나리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까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티튜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처럼 이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설득을 하는 그런 수업으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롤플레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PBL 수업이 있고 그리고 아마 참여형으로 PBL, 케이스 베이스드 러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팀 베이스드 러닝이 있었어. 팀 베이스드 러닝 해봤어? 지금 학년은 해봤나? 그때는 이제 자기네들이 롤플레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리얼 페이시언트 앞에서 해봐야 돼. 그래서 임상 실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실습. 생각해보면 그냥 오늘 본 케이스 이거랑 해가지고 전공이나 교수님이 잘 정리해줘서 그냥 나한테 잘 가르쳐주세요.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가가지고 한 장은 잘 보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해보고 그러고 한번 디스커션 해봅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처럼 오센티시티 실제 리얼 월드에서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가지고 환자를 열심히 본다고 비판적인 사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멘토링 해가지고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비판적인 사고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클리니컬 리스닝을 상업적으로 막 개발하고 있는 일리스 스크립트를 600개를 어느 한 회사의 모델을 600개를 집어넣더라고. 그러면 처음에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인터랙티브하게 AI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언제부터죠? 그럼 또 대답을 해요. 제가 오늘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죠? 그러면 또 자기가 늘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자기 사고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나름 또 비판을 해봤어. 뭐냐? 얘는 리얼월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편한 거는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뭐 그 게임 도박하다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돌아가기.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이거 선택하면 근데 그게 현실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트라이얼 에러로도 배우는 게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사이버에서는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리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지금쯤 되면은 그런 사이버 훈련이 굉장히 많았어야 돼요. 표준화 환자도 보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지금 부족한 현실이에요. 결국은 경험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고 케이스를 경험하고 그런 거죠. 수업을 듣는 게 경험이 아니에요. 수업을 듣는 게. 그거는
완전히 간접 경험이고 그냥 수동적인 형태의 그 소위 말해서 지식의 전파 과정이에요. 근데 직접 이제 해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안 됐는데 하면서 이제 크리틱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학습 주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경험하고 이 성찰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잠시 이제 이 얘기 해보자고요. 클리니컬 리저닝이 잘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비판적인 사고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이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부족한 거는 이제는 그렇게 큰 흠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많이 외우고 있느냐 하는 거는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아. 찾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주제가 정해진 지식은 부족해.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블럼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단계는 못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제까지 정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숨이 찬 환자고 뭐 왼쪽에서 이쪽 흉골 사이로 해서 심자동이 들리네. 그리고 몸이 부으면서 움직일 때마다 어지러지라네.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어떤 밸브에 이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예를 들어서 그런 환자. 그러면은 심자금이 어떤 자금이 들리죠? 뭐 aortic insufficiency 때 들리는 뭐 그런 자금이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 그런데 이럴 때 심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디를 들어봐야 될까요? 그건 몰라.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들이 화를 내. 전에 다 가르쳐줬잖아. 2학년 1학기 때 2월 달에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그건데 3학년 1월 달에 와서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어? 1년 후에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숨이 차고 하면서 뭐 이런 증상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aortic insufficiency 때 어떤 뭐뭐가 들려? 그러면 입으로 소리까지 내면서 이런 뭐뭐가 들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가 되는 거는 통합한 지식이 부족가 되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있어 있긴. 그 다음에 현재 지식이 또 부적절해. 우선순위에 맞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프레버런스를 무시를 해. 뭐가 하는지, 뭐가 사전 확률이 높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환자의 신뢰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환자하고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안 되면 정확한 정보를 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오류가 생기죠. 그 다음에 잘못된 논리. 그리고 진단적인 추론을 할 때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데 모르고 생략하는 게 많죠. 또 조기 종결. 그 다음에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고구마 그 뿌리 줄기 계속 뭐가 나와. 그러니까 그냥 몇 가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가 될 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신경도 안 써. 그 다음에 그럴 때 통합. 그게 뭐냐? 어제도 이제 1학년한테 POMR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53세 남자가 머리가 아프면서 열이 나고 목이 따갑고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통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각각을 프라블럼을 피버로 잡고 두통으로 잡고 그 다음에 팔다리 힘이 없으면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면 안 되죠. 뭐냐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꼽아야 돼. 이거는 뭘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메커니즘이 인펙션 같아. 그러면은 인펙션하고 관련된 피버 하나를 꼽아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 그 다음 프라블럼은.
그게 이제 통합의 과정인데 그 과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그런 그다음 부적절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트라이아드, 세징 그 세 가지가 나오면은 아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제일 좋죠. 세 가지 딱 가져가지고 이건 뭐 확실해 이 답이야. 근데 실제로는 임상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치우침에 대한 얘기도 클리니컬 리저닝에서 좀 얘기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관에서 최근에 배운 질환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억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PBL 하면은 요즘에 이제 PBL 튜터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무슨 블로그를 하는지 되게 짐작이 돼. 그때 나온 질병이 탁 튀어나와. 그 다음에 이제 대표성. 아까 그 뭐 세징이든 뭐 이런 건데 프레버런스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몇 가지 증상이 있으면은 에이지, 성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라고 이렇게 대표성의 바이러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막 열심히 찾아봤어. 보니까 열이 나고 이쪽에 농촌에서 뭐 이번에 성묘관 히스토리도 있고 해가지고 스스가무시 같아.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또 스스가무시를 업투데이트해서 해리슨에서 읽어봤다. 그러고 나니까 스스가무시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에스카가 없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카가 없어도 10% 정도는 스가무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냐면은 내가 뭘 하면 할수록 그 진단명에 더 집착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지하려면은 처음에 나비스 초보자 단계에서는 가설을 몇 개를 얹혀가지고 가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로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어. 특히 이제 검사를 하고 환자한테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막 설명까지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자기 체면도 안 쓰고 그래서 이제 그 손실 비용이 또 있어가지고 우기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완벽성 때문에 또 엉뚱하게 가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이건 방어 진료를 하게 되죠. 완벽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루틴을 많이 하게 돼. 루틴 배터리를. 그러면 병원에서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루틴 배터리. 많이네. 원장님이 제일 좋아하지. 검사를 많이 하면은 병원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펄스 네거티브, 아니 펄스 포지티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나중에 인터프리테이션 하는데 헷갈리기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착과 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RI 인플루엔자의 가능성이 75%예요. 그런데 다른 질병으로 라인병의 가능성은 훨씬 적어. 그런데 라인병은 들었어.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물되는 거를 뭐 여기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인가? 10만 명 중에 한 명인가? 근데 인플루엔자는 그냥 유행하는 시기에는 다 인플루엔자야. 그런데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감별을 하는 거야. 비중이 같다고 착각을 하고 이게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포함 진단 선호 이거는 자신이 세우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아서 평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에 네거티브 파인딩이 중요한데 네거티브 파인딩에 대한 거는 잘 안 찾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하게 되는 게 바로 신체 진찰이에요. 신체 진찰은 대부분 보면은 네거티브 파인딩이죠. 패소그노닉한 거는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다 네거티브 파인딩이에요. 근데 그냥 괜찮겠지. 그러면 신체 진찰을 하는 대신에
앞배가 의심이 되면은 충수돌기염이 의심이 되면은 CT를 먼저 해. 신체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포지티브 파인딩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포함 진단 선호고. 원래 오캄 면도라, 오캄이라는 이제 그 인력 오캄이 되는 거는 간단 명료한 거가 최선의 답일 거라 하는 게 이제 철학적인 논리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도 클리니컬 리즈닝 할 때 간결하고 명료하고 설명력은 똑 떨어져야지 진단이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습관이 뭐가 생겨요? 하나로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로만. 그런데 일부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같이 컴바인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이퍼텐션이 언더라인으로 있는데 폐쇄액이 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지중학과 출혈이 있는데 하이퍼텐션 자체도 지금 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어? 그런데 뒤에 거는 다 또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오캄의 명도라 이래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명확한 것만 지역적인 거를 놓치는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결 명료하는 게 더 답일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임상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마찬가지고 프라이머리 케어를 하다 보면은 실제 큐 블라인드니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들어도 몰라. 이게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하는 거는 자상한 의사는 잘해. 그래서 환자한테 막 시시콜콜 다 물어. 그래서 4학년 때 와가지고 면담 기법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려고 여러분 노파를 써요. 그러면 참 자세히 잘 물어봤어. 근데 무슨 가능성이 있어? 그건 거기서부터 이제 환자가 너무 복잡해요. 환자가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이제 큐 블라인드니스. 그다음에 섣부른 가설설정. 그리고 불필요한 중복이나 부적절한 검사. 그리고 치료 방침 결정 단계에서 오류. 요거는 지금 아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그게 어떤 거는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 바이어스이기도 하고 어떤 건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짧게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쓸 때 뭘 하나를 꼭 작성을 포함을 시키느냐면은 PBL 수업을 하나를 예시로 들어요. 여러분이 했던. 그러면 그 PBL 수업에서 8명이 같이 그거를 녹음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쭉 과정을 가다 보면은 A라는 학생이 현재 어디 바이어스에 다닙니까? B라는 학생 나는 어디 바이어스? 이런 게 예시가 적절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 표를 읽어보고 나중에 해당되는 예시를 성찰일지로 한번 써봐요. 요거는 실제로 앞에서 설명 나온 것도 있고 한번 이용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예과 때부터 뭐 하는 수업에는 교육 방법으로 이제 영화를 보여주거나 예과하고 관련된 문제를 의식을 갖게 하고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냐면은 이 책 그러니까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한 에피소드만 읽어봐요. 그러면은 의사가 요것도 나중에 확대해서 읽어봐요. 쭉 가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상태나 자기 편견 그다음에 그때 뭐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자기 경험, 과거의 경험 얼마나 많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클리니컬 리즈닝에서 이거를 보여주는 고백록 같은 그런 수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닥터 싱킹 하니까 뭐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자기가 리플렉션을 해보니까 그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잠깐 새끼도 가면서 결국은 결말이 이랬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이 에피소드만 읽어봐도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비판적인 사고라는 거를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비판적이라는 그 사람은 자신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한테 비판적인 사고하고 창의성,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제발 보존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더 망가지면은 결국은 돌아오는데 몇 년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계속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정말로 팔로워로 끝날 수가 있어. 환자를 보는 것 자체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사고, 창의성 이런 거를 지금부터 잘 어렵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찰을 꼭 해야 돼요. 자기가 한 행동도 그렇고 환자를 본 것도 그렇고, 우리 오늘은 뭐 시험 문제 뭐 이런 것도 성찰을 하잖아요. 나중에 오답 노트 좋고 근데 그 다음에 맞추기 위한 것보다도 딥러닝을 위해서. 시험은 딥러닝의 한 가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분한테 포트폴리오를 하나를 짧게 이제 받을 건데, 그거는 꼭 PBL 수업 하나 예시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전체 8명의 집단, 소그룹 집단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를 아까 테이블에 있는 한 20가지 이상, 한 30가지 정도의 예로 중에 해당되는 예를 이렇게 들어서 한번 성찰을 해봐요.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